여러분, 혹시 요즘 주식 계좌 열어보셨나요? 빨간불, 파란불 번갈아 들어오면서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시죠? 어제는 50만 원 올랐다가 오늘은 30만 원 빠지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전쟁터 같은 시장.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전쟁터를 오가며 피 말리는 싸움을 하는 동안 누군가는 편안하게 앉아서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우리가 거래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말이죠. 네, 바로 증권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정작 돈을 버는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이 삼성전자를 사든 네이버를 사든 심지어 코인 관련주를 사든 상관없이 말이죠.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든 선택에서 수익을 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금을 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판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금을 캐러 전쟁터로 향하고 증권사는 통행료를 받으며 웃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증시 거래대금이 폭발했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0조 원을 넘어서는 날들이 속출했죠. 코스피가 3천을 돌파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모두가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SNS에는 수익 인증샷이 넘쳐났고 주변 지인들도 하나둘 주식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오도 주식해? 나 어제 100만 원 벌었어. 이런 말들이 일상적인 대화가 되어버린 시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활황장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증권사들이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순이익을 볼까요? 미래에셋증권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7천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KB증권은 63% 증가, NH투자증권은 52% 증가. 업계 전체로 보면 상반기에만 3조 원이 넘는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겁니다. 주식을 살 때마다 수수료, 팔 때마다 수수료. 거래할 때마다 0.015%씩 증권사로 들어갑니다. 겨우 0.15%? 그게 뭐가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대금이 하루에 30조 원이라면 어떨까요? 30조 원의 0.15%는 45억 원입니다. 하루에 45억 원, 한 달이면 900억 원이 넘는 돈이 수수료로 증권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주식을 사고 팔기만 해도 자동으로 말이죠. 여러분이 수익을 내든 손실을 보든 증권사는 상관없습니다. 거래만 일어나면 그들은 돈을 법니다. 이게 바로 통행료 비즈니스문입니다. 여러분이 다리를 건널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것처럼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시장이 활황일수록 이 통행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이 오를 때 사람들은 더 자주 거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심리, 한 번 더 매매해서 차익을 남겨야지 라는 욕심. 이런 감정들이 거래 횟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거래 횟수가 많아질수록 증권사의 수익은 쌓여갑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이후 동학개미운동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도 증권사들의 수익이 역대급으로 치솟았습니다. 개미들이 국장을 지켜야 한다며 애국심을 불태울 때 정작 돈을 번 건 증권사였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권사들은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또 다른 수익원이 있습니다. 바로 예탁금 이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식 계좌에 넣어둔 돈, 당장 거래하지 않고 그냥 두는 돈 있으시죠? 그 돈으로 증권사는 또 돈을 법니다. 증권사는 여러분의 예탁금을 모아서 은행에 맡기거나 단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여러분한테는 0.1%도 안 되는 이자를 주면서 말이죠. 2024년 상반기에만 증권사들이 예탁금으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을 벌든 잃든 증권사는 여러분의 돈으로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증권사 주식을 사면 되는 거 아냐? 맞습니다. 정답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업종이 바로 금융주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권사와 거래소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거래만 일어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수수료 비즈니스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한국거래소를 예로 들어볼까요?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모든 주식 거래는 이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죠. 그리고 거래소는 모든 거래에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2023년 한국거래소의 영업이익은 3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2024년에는 거래대금 증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일반 투자자들은 이 회사 주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증권사 주식은 어떨까요?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대부분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들의 주가는 시장이 활황일 때 확실히 오릅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증권주들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0년 3월 저점 대비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죠. 반면 같은 기간 코스피의 지수는 약 1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증권주가 시장 평균 대비 3배 가까이 더 오른 겁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에 투자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개별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시장 자체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투자하는 게 더 안전하고 수익률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결국 경기에 민감합니다. 시장이 침체되면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거래 대금이 줄면 증권사 수익도 감소합니다.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미국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는 2200선까지 떨어졌고 거래 대금도 급감했죠. 그때 증권사들의 실적은 어땠을까요? 2022년 상반기 증권업계 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거래가 줄면 증권사도 힘들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그렇다면 결론은 뭘까요? 증권주에 투자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증권주가 좋지만 침체기에는 증권주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증권사만 이런 구조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은행도 비슷한 방식으로 수익을 냅니다. 바로 예대마진입니다. 예대마진이란 은행이 예금으로 받는 이자와 대출로 주는 이자의 차이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연 2% 이자를 주고 그 돈을 대출해주면서 연 5% 이자를 받는다면 은행은 3%의 마진을 챙기는 겁니다. 2024년 고금리 시대에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낸 이유가 바로 이 예대마진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이자는 크게 올랐지만 예금이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그 결과 은행의 마진이 커졌고 순이익도 폭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5대 은행의 순이익 합계는 11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서민들이 대출이자로 허리가 휘는 동안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낸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통행료 비즈니스입니다. 돈이 오가는 길목에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죠.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융주는 경기가 좋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사야 한다. 무슨 뜻이냐면 시장이 활황이 되기 전, 즉 거래 대금이 폭발하기 전에 미리 금융주를 매수해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살아날 때 금융주가 먼저 오르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 때 금융주를 샀던 사람들은 1년 만에 2, 3배 수익을 냈습니다. 반면 시장이 고점일 때 금융주를 산 사람들은 손실을 봤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2024년 말 현재 금융주에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일까요? 이건 정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판단 기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첫째, 현재 거래대금 수준을 보세요. 거래대금이 최고점에 가까우면 금융주도 고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금리 방향을 체크하세요.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은행의 예대 마진이 축소되고 증권사 거래대금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시장 심리를 관찰하세요.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가 넘쳐나고 모두가 들뜬 분위기라면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주식을 멀리하고 침울한 분위기라면 그게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명언을 기억하세요.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이 원칙은 금융주 투자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이 화랑일 때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개별 종목에 올인했다가 손실 보는 개미 투자자가 아닙니다. 바로 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를 소유한 증권사, 거래소, 은행입니다. 이들은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거래만 일어나면 돈을 법니다. 19세기 골드러시의 교훈처럼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를 파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구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개별 종목 투자를 하더라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세요. 시장의 흐름, 거래 대금의 변화, 금리의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금융주나 배당주로 구성하세요. 개별 종목으로 큰 수익을 노리되 안정적인 수익원도 확보하는 겁니다. 셋째, 과도한 거래를 피하세요. 거래를 많이 할수록 증권사만 배불립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신중하게 종목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매매는 자제하세요.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수료와 세금을 고려하면 마이너스섬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거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시스템 자체에도 투자하는 겁니다. 금융주간 언제나 정답은 아니지만 분산 투자 차원에서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결국 투자의 핵심은 어디에 돈이 흐르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 수익이 있고 돈이 머무는 곳에 안정이 있습니다. 증권사와 은행은 돈이 흐르는 통로를 소유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투자에 활용한다면 여러분도 좀 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융주 투자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침체되면 금융주도 빠집니다. 하지만 개별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가 성장하는 한 금융업은 계속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이 있는 곳에는 항상 거래가 있고 거래가 있는 곳에는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행료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주식시장에 숨겨진 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금융주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개별 종목만 투자하시나요? 여러분의 투자 경험과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비서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